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언택트 시대라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많은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확 늘어났죠. 그러면서 영상을 아름아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창업을 하셨어요. 제 주위에만 해도 벌써 몇 분이 계세요. 저도 벌써 촬영쟁이로 일을 하다가 영상 프로덕션이라는 저의 회사를 시작한 게 벌써 이제 5년째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죠. 기업이라는 게 보통 한 10년은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세워져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5년이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의 이 모습이 되기까지는 정말 우여곡절 다이나믹한 레인지들이 있었는데, 그 마디라는 절기마다, 마디라는 그 변곡점마다 제가 선택해야 됐던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것만큼 정말 잘했다. 뭐 후회되는 순간도 굉장히 많아요. 잘못한 순간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 이것만큼은 다시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꼭 지켜내고 싶다 하는 그 5가지, 창업 5년차 후회하지 않는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후회하지 않는 5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주류가 되지 않기로 다짐한 거예요. 미국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헐리우드에 있는 LA에 있는데,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포부가 컸는데 검은머리 감독으로, 한국인으로, 영어도 못하는 에이지안으로 미국 헐리우드에서 돌아갈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가능이라는 걸 저는 빨리 판단을 했어요. 물론 제가 나이가 좀 더 젊고, 뭐 제가 책임져야 될 뭐 부양가족이 없거나, 제 자녀들과 아내와 뭐 가족이 없거나, 뭐 그랬다면 전 뛰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미 미국에 온 나이는 30이 넘은 나이였고, 챙겨야 될 가족들도 있고,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것을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었을 때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얻기까지의 시간, 이게 확보가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잘못하면은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마음을 접었어요. 절대로 주류가 되려고 하지 말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 보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자 라고 빨리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 사람들의 피드백이 좋은 것,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것,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자꾸만 나를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의 그 커뮤니티, 나를 찾아오고 나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그 영역이 어딘가를 제가 빨리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주류와 비주류라는 경계면, 마치 개구리가 물 밑과 물 밖을 왔다 갔다 넘나드듯이, 그러나 그 수면이라는 경계면을 넘나드는 그 영역이 저의 영역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영역을 지금은 찾았지만, 지금 이것이 저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처음엔 제 영역이 절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저 주류와 비주류라는 그 2가지 타이틀만 보였고, 마치 나는 개구리처럼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에게 치이고, 물 밖에 나가면 포유류한테 잡혀먹는 것 같은, 내가 설 수가 없는 것 같은 약자의 위치 속에 있는 것만 같아 보였는데, 거기가 어디든 간에 지금 내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그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영역, 그것을 빨리 발견하니까 저의 영역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했다. 내가 주류로 가기로 결정했더라면 너무 많은 시간 다시 생각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너무 잘했다 싶은 2번째, 저희가 가격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어느 기준점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타트 5,000불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스타트 10,000불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스타트 15,000불 들어가는 내용들, 뭐 스타트 30,000불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점은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거나 뭐 그것을 우리가 제시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작은 스몰 프로덕션, 그리고 뭐 스타트할 때 창업하는 시점이라면 더 작죠. 이름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내세울 만한 레퍼런스도 충분하지가 않고, 이런 시점에서 찾아오는 고객들은 대부분 뭐 영상 제작을 위해 예산이 충분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시는 클라이언트라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금액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그 회사가 자산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 주어진 상황에서 적게 투자해서 큰 걸 얻으시려는 상황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클라이언트 분들의 공통적인 시작 출발점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얼마 정도 할까요? 이에요. 혹은 혹시
이 금액에 해줄 수 있어? 예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따고 싶어요.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이 들어왔는데 이걸 만들어서 자꾸 하나하나 빌드업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짜리다 라는 출발선에서부터 시작을 해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얼마짜리라는 걸로 그냥 굳혀져 버립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얼마짜리가 되어진다는 거,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인 덕션일 때 처음 커머셜을 제가 의뢰받았을 때 그때 버짓이 5,000불이었어요. 이 5,000불이라는 버짓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냐면, 제가 제시한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먼저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려고 다른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5,000불 버짓이 나왔더라. 근데 거기는 이제 미국 회사이기도 하고 당신이 한국 사람이니까 말도 잘 통할 것 같고 신뢰도 가고 당신한테 맡기고 싶다. 이걸 그 버짓에 이러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5,000불 버짓이었어요. 열심히 만들고 나서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그걸 받았을 때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또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이걸 보고 와, 너무 멋있다, 정말 굉장하다, 야 이거 한 10,000불은 받았겠다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럼 10,000불짜리인가? 다음번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데 얼마 정도냐? 10,000불입니다. 알았다, 진행하자. 이게 10,000불짜리가 맞구나. 열심히 했어요.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본 또 다른 업계, 이 영상을 본 업계 다른 팀들이 보더니 이건 로케이션도 어마어마하고 모델도 굉장하고 이 정도면 한 2-3만 불 들었겠는데? 이게 2-3만 불짜리인가? 다음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어요. 프라이스 리스트를 만들었죠. 5,000불, 10,000불, 15,000불, 30,000불 제시를 드렸어요. 이 정도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5,000불짜리로 선택을 하겠다. 단 조금만 디스카운트 해달라. 3,000불에. 알았습니다. 3,000불에 만들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큰 기업에서 이제 저희랑 미팅을 하는데, 거기 있는 이제 마케팅 디렉터님이 우리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고른 영상이 뭐니까 3,000불짜리 영상을 고르신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 우린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버짓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3,000불짜리인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절대로 얼마짜리라고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 물론 장비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크루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로케이션, 펄밋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 비용은 물론 책정이 있죠. 제작 비용에 따른 어떤 기준점은 있지만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또 결국 귀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제가 본 거예요. 프레스 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규격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저에게 찾아오는 손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저에게 찾아오는 손님에게 가장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리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가치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우리를 규격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 회사는 되게 비싸. 늘 저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저기 비싸. 근데 이게 비싸다는 개념이, 누가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횟집의 메뉴를 비유해 주시는데, 횟집에 가면은 프라이스 리스트가 있잖아요. 뭐 얼마. 그런데 어떤 항목은 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인식이 되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손으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만든 프로덕트는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온에어잖아요. 공기 중에 뿌리는 거잖아요. 브랜딩하는 가치를 만드는 프로덕션이니까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우리의 가격을 얼마짜리라고 정형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저희가 투자받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 초기에 정말 좋은 분들이죠. 전 그분들한테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분 투자를 해주셨어요. 정말 그때 빌드업이 된 건 맞아요. 분명해요. 왜냐면 그 당시 장비도 많이 구입했고, 레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장비, 지금의 모습이 갖출 수 있었던 기반은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실패가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영상 프로덕션의 매출은요, 수익률은요, 이게 어떤 제조를 통한 수익도 아니고 우리가 유통 마진을 남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순수 손으로 만드는, 손도 아니지 재료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우리 어떤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우리 어떤 지적 재산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순수 창작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가 들어가요. 레이버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 회사 운영진들 입장에서는 레이버가 어떻게 보면 재료값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레이버를 줄여야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인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는
이 사람들의 가치를 그냥 음식 재료값처럼 생각을 하고 줄이기 시작을 하면, 그런 개념으로 우리 팀들을 보기 시작을 하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부적인 식구들의 가치는 스스로 깎으면서 우리의 가치는 밖으로는 높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투자에서의 실패는 결국 뭐였냐면 수익을 많이 남기질 못했어요.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찰이 있었고, 결국은 회사를 다시 제가 사왔죠. 빚을 져서 사왔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팀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팀들을 그럼 내가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빚을 져서 사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1년 만에 그 빚이 다 갚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싶은 건 존중의 가치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물론 우리 팀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지켜주는 것도 당연한 건데, 또 다른 이야기로 뭐냐면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가치를 지켜주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우리의 갑이죠. 때로는 우리가 을이 아니라 갑을 병이 될 때도 있어요. 중간에 에이전시가 있거나. 뭐 완전히 하청의 경우죠. 이거는 뭐 프로덕션은 항상 가장 아래층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배려와 존중이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계시죠. 많이 계세요. 반면에 그러지 못한 분들도 가끔 계세요. 에이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너희들은 돈 받으려고 일을 하니까 이거 안 하면 우리 손해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안 하면 당신들 손해인데. 을지를 좀 해야 돼요. 병지를 좀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만두면 당신들 손해인데. 실제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인보이스상의 디파짓 날짜와 밸런스 날짜를 정확히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선에서 여러분 밀리면 안 돼요. 뭐 밀린다? 뭐 싸우는 것 같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스스로가 이 선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디파짓조차 그냥 쉽게 뭉개버리시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촬영 전날까지도 제가 한 번은 의지를 해서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팀원들한테, 하여튼 뭐 얘기하면 기네요. 이건 뭐 남의 뒷담이니까. 그냥 정말 우리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셨을 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정말 그냥 촬영 이틀 전에 캔슬 통보를 드렸어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다 싶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막 클라이언트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클라이언트 욕할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저희 클라이언트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 되는 일이지, 그걸 왜 우리가 막 이런 클라이언트 있고 이런 사람들 있고 정말 죽겠네요 댓글에 막 같이 동조해서 욕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 스스로 우리 가치를 깎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죄송하지만 대표님, PM님, 저희 클라이언트가 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쿨하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만드시죠.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이런 일이 많지 않기를 원해요. 저희도 이런 일이 정말 지금까지 딱 4번 있었어요. 근데 4번 중에 3번은 결과가 다 좋았어요. 옳았어요. 한 번은 지금도 막 저희 욕하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욕하는 얘기들이 가끔 돌려 들어올 때도 딱 한마디예요. 그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 정말 탁월한 분들이라고, 제가 알기로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그 말밖에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여러분, 레퓨테이션, 그러니까 평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요, 그분들이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될 자격이 없어서 우리가 정중히 거절해 드리면 돼요. 마지막 5번째, 스몰 프로덕션은 사실은 큰 규모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큰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려면 물건을 파는 게 맞아요. 제조업을 하거나 유통 마진으로 돈을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은 그렇게 해야 벌려요. 우리처럼 이렇게 손으로 일하고 몸으로 일해가지고 뭔가 무형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은 큰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규모를 늘리기가 어려워요. 늘 딜레마에 있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팀원들을 바라볼 때, 혹은 우리의 덕션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걸 봤냐면, 이 사람들이 회사에 와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만큼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일이 필요한데 이 일을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의 강점이 뭐지? 이 사람이 잘하는 거를 잘하게 해주려면 회사가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 끗 차이지만 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역할을 가지면서 돈을 이만큼을 주는데,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만큼을 일을 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1인 3역이 될까 안 될까?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인정해요. 저도 그 고민 안 한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제가 결정적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한 사람에게 제가 고민했던 방향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걸 잘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할 때 정말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할 때 성취감을 느끼는구나. 그럼 회사가 어떤 걸 해줘야 될까? 어떤 일을 맡겨줘야 될까? 회사가 어떤 룸을 줘야 될까? 회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장비를 제공해줘야 될까? 이걸 고민했다라는. 우리 회사라는 핏에 사람을 맞춘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핏에 회사를 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인정했어요. 당신은 이 분야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탁월해. 이건 당신이 나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도와줘 봐봐. 이거는 당신이 하니까 훨씬 더 멋있어.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고마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생깁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자기 목 가지고 태어난다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자기 몫은 어떻게 해서든 회사로부터 생겨나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걸 믿는 과정이 힘들죠. 그걸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하면,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생겨요. 중요한 건 오너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 따라 회사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시선 방향 따라서 회사는 가게 됩니다. 흘러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5가지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상황에 쫓겨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상황 안에 우리의 꿈을 주입시켜 놓고 그것을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를 맞추지 말자라는 거예요. 상황은 있어요. 그리고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꿈도 있어요. 이 3가지를 어떻게 배치시키고 그 안에 교집합을 만들어서 집중력 있게 밀도 있게 그것에 색칠을 하는 공략을 하느냐, 이것이 필름 프로덕션의 오너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